가격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국민대변인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의 알짜 소식을 우리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대변인님 지난주에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저희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아쉬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나 자산을 계승해야 된다. 또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동시에 당에서는 대선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이 당 선관위가 결정한 경선 룰을 발표하는 등 이제 일정이 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관저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덕담을 듣고 돌아온 기사들도 속속 나오고 있고 이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경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여러 후보들이 참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별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진 않지만 여전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그리워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 축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도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화합을 시키고 버무려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의 대선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부 다들 맛있는 보석 비빔밥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요.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응원의 시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또 그와 별개로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또 응해야 하는 또 이제 국민 또 정당으로서의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룰을 잘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재밌고 유익한 그런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가 정말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기존에 했던 것과 좀 더 흥행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부분으로 이제 만든 게 세 번째,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라는 아주 초유의 좀 기발한 그런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80대 20 그리고 70대 30, 50대 50 이렇게 단계별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100대 빵으로 해가지고요. 국민 참여로 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게 이제 1차 경선 때만 해당되는 1차 경선만. 거잖아요. 그렇죠. 4명을 추릴 때. 그렇죠. 1차 경선이죠. 정말 중요한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열받은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당원들 무시 아니야? 네.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걸 숨기고 들어와서 이재명한테, 쉽게,
이재명이 쉽게 꺾을 수 있는 후보가 선택되는 거, 본선에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역선택 조항이 들어갑니다. 아주 정교한 전문가들이 짠 역선택 조항이기 때문에 그 역선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100%온 국민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 경선, 그리고 50대 50으로 해서 2차와 3차가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뭐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라는 그런 정당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재미와 또 설레임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저런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네. 100% 이해하고 이게 정당 민주주의, 당원들을 우대하는 원칙과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국민의힘이 나름은 또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일각에서 지금 오해를 일으키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필요 없다, 어차피 뭐 한동훈 밀어주기다 하는 것들은 사실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최종 4명을 선정하는 100% 여론조사에도 여론조사 응답을 받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 경선 조사인지 아닌지는 밝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나이나 성별을 묻고 지지 정당 어디냐를 물어봅니다. 이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여론조사 거기서 끊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해야만 그 이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제가 경선을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경선을 이겨도 받고 그 퍼센테이지가요. 저는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 한 거랑 뒤에 소수점 빼고 앞자리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의 투표 경향과 뭐 당원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보수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조사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무당층이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경향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1차 경선에서 100%로 여론조사를 한다?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원 투표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당원들이 투표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4명으로 추려져서 2차 경선을 합니다. 여기서 4명 중에 1명이 과반을 못 얻으면 1대1 최종 경선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3차 경선이 되는 거죠. 이 2차와 3차는 당원 50, 또 역시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국민 경선 50으로 하게 되고, 그럼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당원 조사와 이 국민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한 경향성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결코 한동훈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 대결 1대1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좀 인지도가 있는 후보 중에 이거 최종 경선 1대1 결선 들어가는 거 거품 물고 반대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 다 한동훈 캠프입니다. 어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저희 방송 정치펀치 나와서 이 결선 투표가 한동훈 측이 싫어하는 거다. 한동훈한테 유리한 거 아니라고 했더니 오늘 아침부터 박상수, 김혜란, 김종혁 이런 한동훈 캠프 인사들이 다 페북에 그걸 올리면서 박민영 사퇴해라. 결선 투표제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 결선 투표 자체가 한동훈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이 불리하게 느끼기 때문에 박상수나 이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부들부들 거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저는 어쨌든 이 경선 조항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결선 투표제가 들어가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면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이 룰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졌다. 거의 사라졌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지금 당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조심스럽겠지만 네. 이건 저의 분석이고요. 네. 이준우 대변인 입장에서 이 경선 룰에 대해서 좀 우리
열받은 지지자들과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거 공정하게 여러분의 뜻이 잘 반영될 거라고 그래도 설득하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분석은 제가 할 테니 네네. 이준우 대변인은 좀 그런 설득을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지지자분들께. 경선관리위원회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아마 경선관리위원회가 사실 구성과 동시에 어떻게 경선 룰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상당히 밀도 있게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모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경선 룰을 가져갔을 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며 그것이 본선 갔을 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지금 이제 저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은 5대 명입니다. 어차피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재미있고 역동적인 그런 이제 경선을 하기 위해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3번의 경선이다. 그리고 주목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이제 경선을 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선택을 했었고요.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본선에 가서 이기는 후보를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본 대선 경쟁으로 들어가서요. 이어서 우리가 추격하는 그 이제 관성과 그 속도로 따라잡아서 뒤집는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선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하고 당원들도 이게 그래서 이런 룰을 만들었구나 싶은 그런 경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경선 때부터 당원 50, 국민 50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걸 100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이 룰이 한동훈 밀어주기라거나 한동훈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저보다 여론조사 잘 아는 분 몇 분 없잖아요. 전 여론조사 업체에서 정책실장 타이틀 달고 몇 년을 일했어요. 저 FIAT 하는 분 저보다 여론조사 잘 아세요? 이게 역선택 100%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아니 비판은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듣고 막무가내로 우길 거면 이 방송을 왜 들으시는 겁니까? 최소한 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과 소통은 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을 자꾸 도배하면서 저한테 성질 내지 마세요. 제가 방송 진행자지 여러분 성질 들어주려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일반적으로 갤럽이나 MBS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민심조사만 했을 때 유승민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했을 때 유승민이 이를테면 1등 하는 거예요. 오늘 MBS 조사에서 보수정당 이제 보수진영 후보 김민수가 1등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순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12%, 8%, 5%, 5%예요. 이거는 뭐냐? 전체 민심조사였죠. 근데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랑 무당층으로 하면 12, 8, 5, 5가 훨씬 더 큰 격차로 벌어져요. 순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니 저랑 싸우고 싶으면 나가요. 숭구리 당당 숭당당님. 저는 당신 같은 분이 제 방송 보는 거 필요 없으니까 설명드릴 생각 없으면 나가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요. 사전에 인지하고 그걸 인지해서 민주당이라고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표본 한 5,000명, 10,000명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분들은 우리 박경영 관리자님이 그냥 좀 삭제하고 차단해 주세요. 저거 제가 봤을 때 한 딸과 개딸들의 공작이에요. 이거 경선 하나만은 어차피 한동훈한테 유리한 거다. 한동훈 밀어주기다.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한테 피해가 가고 한동훈이 득표도 많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그런 감정적이고 미성숙한 악다구니가 한동훈한테만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MBS 조사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일반 민심 조사를 했을 때 김문수 12%, 홍준표 한 7, 8%, 그리고 오세훈과 한동훈이 한 5%, 5%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 민심 조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사 계층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만들면 김문수가 훨씬 더 앞서 나가요. 차이가 더 많이 나요. 한동훈은 비중적으로 더 떨어져요.
오세훈한테도 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막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인 사람과 이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한동훈이 훨씬 더 저 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을 가지고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하는 건 저는 좋아요. 동의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하다. 이건 지도부가 한동훈 밀어주는 거다. 어차피 한동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불안한 여론을 조성하고 경선 참여하지 말자고 해버리면 한동훈 싫어하는 여러분이 경선 참여 안 하면 한동훈이 제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당원 비중 더 늘려라 하는 거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지금 알버트님 댓글처럼 저보다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보다 한동훈한테 많이 당한 사람 없고 저는 인생 전체가 한동훈 때문에 꼬인 사람인데 근데 조사 안 하겠다. 조사 자체를 여러분이 피하고 경선을 하나마다 이래버리면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오히려 한동훈이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감정적인 분들 보면 저거는 사실상 한딸들이 작전 펼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대결이 들어간 거 여러분 1대1 대결이 들어가잖아요. 1대1 대결. 이 1대1 대결은 한동훈한테 쥐약입니다. 한동훈의 노림수는 뭐였느냐. 4등으로라도 최종 경선에 포함되면 나머지 3명의 후보 그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뭐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원희룡 장관님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나머지 3명이 한 25%씩 갈라먹으면 자기가 30% 먹어도 그걸로 내가 대선 후보 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쪽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오늘 아침에 박상수, 뭐 김혜란, 김종혁이 다 막 어제 저와 박민영 대변인의 방송을 공격하면서 결선 투표 도입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하면서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머지 3명이 표 갈라지고 한동훈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한동훈이 2등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설령 2등을 해도 1대1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3, 4등이 붙지. 탄핵 반대한 세력들이 전부 다 이 한동훈 아닌 쪽한테 붙게 되기 때문에 이 1대1 경선이 도입된 이상 한동훈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박상수, 김종혁이 아침부터 결선하면 안 된다고 막 개거품을 우는 거예요. 그치. 걔네가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선룰 잘 됐다고 박수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최종 경선 이거 1대1 대결 때문에 걔네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 하는 꼬라지나 왜 그렇다고 해서 1차 경선부터 아무리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도 여론조사 100으로 하느냐 이거나 불만이다 하는 거 다 이해한다니까요. 100% 이해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경선 룰은 한동훈 쪽에서 지금 난리치고 있다. 이걸로 지금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이걸 보면 아, 이 룰이 한동훈 밀어주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또 최근에 여러분이 뭐라 댓글에도 일일이 반응 안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 이게 굉장히 경선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동훈 밀어주기다. 우리 경선 참여하지 말자. 이거 완전 분탕질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동훈은 4등도 못하게 만들어야 당연히 대통령께 힘이 더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경선 룰이 결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은 이런 특정 후보에 대한 분석 말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테니 제가 이준우 대변인을 위해서 설명 제가 충분히 드렸죠? 네.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다른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준우 대변인. 네. 오늘 또 다뤄야 될 중요 속보. 네. 나경원 의원이. 아, 나경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네.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 주자로는 거의 유일하게 좀 중량감 있는 인사인 것 같은데. 네네. 나경원 의원의 이런 출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출마 레이스. 내가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관심을 끌어보겠다. 이거는 대변인님 보시기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겠다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만큼 인재풀이 많다는 거지요. 지금 이재명 당은 일극체제, 일극체제고 이제 신의 사제 또 아버지가 부르는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리고 감히 경선이라든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비판하는 사람을 이재명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명 행사 그에 나온 게 아니죠. 전당대회라든가 본인이 구속영장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체포영장 통과됐을 때 그때 찬성했던 의원들 전부 다 숙청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를 하다가 거기서 뭐가 나왔었죠? 대장동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에 대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냐면은 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평소에 당 내에서 나와 관련된 주변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히 다루고 듣고 건너서 듣고 할 건데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지금 5개 재판 받고 있는 게 6개, 7개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선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미리 조기에 제거버린 상태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재미없는 맹탕 같은 이제 그런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성향의 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우리는 존중해주고 경선에 참여를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순간 나라도 나와서 살신성인해가지고 뭔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역단체장들까지도 나와서 내가 여기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데 또는 경선을 흥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나는 한 몸을 던지겠다는 분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 나경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옛날 대학 시절에 사법시험, 고시공부를 같이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때 고시원 했던 그 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윤석열, 그때는 학생이었죠. 네, 윤석열 학생이었고 나경원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아주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또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산에 들어가서 독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대선에 출마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이 내일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성 후보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수가 지금 굉장히 높죠. 중진 아니겠습니까? 네. 중진이고 법의 전문가고 또 당에서 원내대표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국 사태 때 원내대표 시절 아주 투쟁력을 잘 보여줬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에 있어서도 무도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나경원 의원말로 우리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국정을 잘 안정감 있게 끌을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의 출마선을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워할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나경원 의원을 탄핵 선고 이후에 관저로 초대해서 만나서 대담을 나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채널A 단독을 보면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야 된다.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라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의원과 더불어 참 열심히 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지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펀치 시간에 지금 너무 일찍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 민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우리가 또 기다려봐야 되고 이걸 제가 누군가를 먼저 지지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마음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정부와 당을 망가뜨린 한동훈 같은 인간들은 안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나경원 의원처럼 탄핵 반대에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 어쨌든 나름의 긍정적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게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보수정치 진영 내에서 정말 이제 배신자들은 안 되는구나.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주자들에게도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보 하나 나왔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헌재에서 나온 속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말씀 주세요. 네. 예. 헌재에서 방금 결정이 났는데요. 반가운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너무 반가운 네. 속보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는 결정입니다. 기각된과 동시에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곧 대선이 치러지면 얼마나 또 이제 그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법무부 이제 선관위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범들 또는 선거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단속 이런 것들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가 정말 잘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역시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탄핵 남발이 또 한 번 입증이 된 거다. 탄핵을 했을 때는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다 완패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대 몇인지 모르겠지만 8대 0으로 기억된 것 같은데요. 8대 0으로 또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정말로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 남발로 이제 국정을 발목을 잡고 식물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원 일치 기각이더라고요. 어쨌건 네네. 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째려봤다는 게 탄핵 소추안에 실제로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국회 무시 명목으로 네. 이게 전원일치 기각됐다는 거 민주당에게는 절대로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네, 이 나라를 맡기기 힘들다라는 거. 네. 정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은 결국 한동훈 도와주는 행보예요. 여러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댓글이 실질적으로 한동훈 돕는 일이다라는 걸 좀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야기 다시 해보죠. 돌아오게 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당분간 검찰 인사라던가 이런 이 검찰의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휘권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 네. 법무부 장관 대행은 그건 무리 없다. 충분히 권한 행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헌재 그 사무처장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네. 네, 헌재에서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그러면 저는 이 이완규와 함상훈 두 사람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헌재 자체가 마은혁 2, 마은혁 3에게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좌편한데 우리법 연구의 소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을 심는다는 거.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박성재 대행과 함께 법적 해석을 잘 받아서 그렇죠. 이완규 함상훈을 본인의 임기 안에 임명시켜서 도장을 딱 찍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한덕수 출마론을 막 부추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 견해로 보셨을 때.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 아마 이런 좀 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교를 했을 경우 맨 끝에 있는 캐릭터가 아니겠느냐. 이재명 대표는 뭡니까? 정치적인 본인 성과라면 발목 잡기 그리고 보복과 잔인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탈이었다.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몰래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몰래 하겠다 이 말인 건데 그런 캐릭터와 맨 끝에 반대편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볼 수 있겠죠. 이분은 굉장히 70년대 고시를 합격해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 관료를 일을 해갖고 누구보다 안정감이 있는 최고 실력의 엘리트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죠. 20분 넘는 통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논의가 오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라면 이 정도는 인정하고 대화를 할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께서 그런 어떤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통화를 안 합니다. 차라리 다음 대통령 나오면 하지. 근데 지금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이재명이 만약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전에 미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정상회담, 정상통화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통상 관련 정책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문제 등등 또 한반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존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확인한 차원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지가 대외적으로도 공인받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이재명 대표와 싸울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구겠느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또 국민들의 기대감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라는 건 좀 지나치다.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한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이 그럼 물거품이 되거든요. 한덕수가 없으면 최상목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2달 동안 이 미국 관세 전쟁에 대응하면서 국정을 잘 운영하는 게 참 중요한데 당장 필요하다고 외부에서 또 세임을 찾아서 쏙 빼오면 국민들이 정부와 정당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또 바깥에서 사람 찾고 막 이렇게 국정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촐싹거리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비판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왜 한덕수에 대한 이름이 나올까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한덕수 권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이번 대선 출마하게 된다면 원래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고의 임무 미션은 뭐죠? 이번 대선을 잘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하고 질서 있게 안전하게 또 부정선거 의혹이 또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선거를 관리 감독하는 거.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제쳐두고 최상목 대행한테 최상목 대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회에 지금 탄핵 소추안 지금 발의돼 가지고 법사위에 계류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한테 줬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탄핵을 딱 눌러버리면 최상목 대행이 또 그 선거를 관리 감독하다가 또 탄핵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 관리 감독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지금 이 선거라는 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가적 큰 이벤트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게 좀 더 우선적인 임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본인이 사실 정치인으로서 트레이닝 받은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관료입니다. 훌륭한 엘리트 관료이고 정말 실력은 뭐 어디 가서 전혀 뒤처지지 않죠. 하지만 정치인은 세계는 다릅니다. 정치는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법적 규정에서 잘못된 거 옳은 거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는 다른 것을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그런 정당과 함께 투쟁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의 어떤 세계에서 훈련을 받거나 검증받은 기간이 저는 좀 없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이런 엄청난 어떤 상황에서 상대의 집중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버틸 맷집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자기 확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훈련이 좀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워낙 반대되는 캐릭터 안정감 그것 때문에 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의 기대감과 국회의원들 일부의 출마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가 스스로 국정을 책임지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대선 출마에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경선 후보로 등록을 해야만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쵸.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주일 통화하고 일주일 만에 나 이제 못하겠다라고 나올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월 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 선거 후보 등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대선 출마 후보는 더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 보수 진영 안에서 당 안에서 좌충우돌 하더라도 여기서 키운 후보들을 우리가 조명하고 누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까 그 부분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매번 우리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도 있지만 당장의 지지율이나 유불리만 보고 영입한 가장 가까운 인사가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당과 정부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보수도 이제는 안에서 사람을 계속 키울 필요가 그렇죠.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론적으로 그리고 그렇죠. 사람은 안 키워요. 네, 그리고 네. 보수 진영과 정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홀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네. 참 우리 입으로 이름하기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야당은 민주당은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낫죠. 사람들을 검증하고 훈련하고 발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뭐랄까 공식 루트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뭐랄까 무슨 계급 사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국민의힘이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죠. 정치란 것은 여기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우파의 세계관을 지키자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몸을 던져 싸워야지만 우리 정권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파의 어떤 그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인생 이모작쯤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겸허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내부 분위기 등등을 계속 짚어봤고요. 나경원 의원의 참전으로 새롭게 분위기가 좀 후끈 달아오르면서 판이 뒤집히지 않을까. 경선 룰에 대한 여러분들의 걱정도 있지만 이게 결코 한동훈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또 오늘 주말 일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이 예고되어 있어요. 네네. 뭐 국회나 이런 장소는 아니고 본인의 정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 오세훈 측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해보니 이 결선 투표제 이야기에 한동훈이 막 반발하는 걸 좀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어차피 한동훈은 2등도 못할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왜 신경 쓰냐. 이거는 2등 하는 후보가 1등, 2등 싸우는 거니까 신경 쓰는데 2등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오세훈 측 핵심 관계자와 제가 오늘 통화한 내용이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전망도 그와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탄핵이 기각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다는 것도 민주당에게 국정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중요한 오늘 판결 결과인 것 같고 남아있는 측면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지명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유심히 지켜보고 한덕수 총리에게 그런 차원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가 이게 뭉치면 이긴다. 이게 그냥 구호로 그치기 아니라 정말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탄핵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졌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대선에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1% 얻었습니다. 근데 2등과 3등을 했던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 이 두 명을 합하면요. 1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그러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만약 이번에 대선 치를 때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단일 대우하고 연대를 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탄핵이라는 건요, 지난번에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막상 조기 대선 들어가니까 탄핵이라는 이슈가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탄핵 정당을 심판하자. 그런 이슈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슈는 들어가면서 우리 미래 지도자를 누구로 뽑아야 되냐.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에 어떤 선장을 맡게 되느냐. 이런 미래 지도자에 대한 훌륭한 자질, 비전, 공약, 정책으로 다 관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어떻게 했냐. 더 나은 상황이죠. 왜냐? 그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 5%였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10%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가 40%대나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0%, 50%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컨벤션 효과를 이루면서 분열하지 않고 뭉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 보고요. 우리가 뭉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상상력을 발휘한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포인트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1%도 안 되는 차이로. 그러면 이번에 아마 1%가 아니라 10% 차이로도 우리가 앞서는 그런 압도적인 승리도 가능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 추운 날 광화문과 여의도 한남동에서 밤을 지새웠던 분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만들고 그분들을 다시 또 똘똘 뭉치고 결집을 시켜서 그리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분들을 또 모셔와서 그렇게 반드시 이 대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가능해지고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꾸 어차피 끝났다 해봤자 의미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이재명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분탕을 치는 게 이 대선 경선 국면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은 당분간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 쉬어가면서 우리 아시아투데이와 함께하는 알부민 말씀드릴게요. 알부민 덕분에 저도 정치펀치 방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리뉴얼된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 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직 아투TV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단독 특가 혜택, 2+1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주문하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며 이재명을 막아내야죠. 그리고 이게 100만 병 이상 팔리면서 검증된 알부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쉬어갔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 한 번만 축일게요. 알부민. 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장혜찬 최고가요. 너무 열변을 토해가지고 목 좀 축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선에서 여러분이 참여 안 해서 한동훈이 막 좋은 결과 얻으면 그 화살은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날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를 토하듯이 때로는 싸워가면서 말씀을 아니 드리는 이렇게 거예요. 댓글에 혹시 무슨 여론 조작 그런 부대가 또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러니까 걱정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분탕질을 치는 부대들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원래는 당원 경선 있잖아요. 당대표 선거나 이럴 때는 책임당원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책임당원은 3개월 당비를 납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당원 가입해봐야 늦어요. 늦지. 그런데 이번에 오늘 이양수 사무총장이 발표하면서 이 당원 경선 선거인단 확대하겠다. 최근 1년 안에 당비를 한 번만 납부했어도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당원 가입하세요. 그렇네. 당원 아닌 분들은 오늘 당원 가입하시면 당원 가입하면서 1,000원만 내면 여러분이 직접 당원 투표로 최종 후보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위드훈이 같은 한 달 팬클럽들은 당원 가입 운동 엄청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당원 가입을 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임당원뿐만이 아니라 최근 1년 안에 당비를 한 번만 납부한 당원도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선거인단 마감 일자가 아마 다음 주 14, 15일 후보 등록 공고하면 선거인단도 마감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 14, 15일 전에 14, 15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제가 한번 월화. 찾아볼게요. 월화잖아요. 월화, 예.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당원 가입 온라인으로 하시고 1,000원 한 번만 딱 내세요. 그러면은 당원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홈페이지 네. 국민의힘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당원 가입 그 게시판 따로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클라스님 오늘 가입하면 투표권 가질 수 있대요. 아, 네. 맞아요, 그 대신 맞아요. 당비를 한 번은 내야 됩니다. 네, 당비 내야 근데 그게 아마 최소가 1,000원일 거예요. 네, 제 그렇죠. 기억으로는. 네네네. 1,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최고위원 할 때 책임 당비를 한 달에 70만 원씩 내라 하더라고요. 좀 세네. 네, 최고위원도 참 아무나 할 게 아닙니다. 저도 네. 뭐 10만 원 다니지만은 대변인이면 10만 원인가요? 네, 하여튼 10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세다. 최고위원 때는 한 달에 7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100만 원 넘을걸요? 국회의원이 100, 200.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책임 당비가 국회의원이 근데 나는 특별 당비가 있어요. 특별 당비가 특별이 있겠죠. 있어요. 네, 네, 책임당비 말고 특별 당비를 해서 않을 거고. 1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이 됩니다. 그게 아마 일회성일 거예요, 국회의원은. 다달이 꾸준히 내는 건 지도부가 제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당 대표가 한 200만 원인가 내는 것 같고. 네네. 네. 그럼 꾸준히 내는 거는 아마 50만 원인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렇고요. 뭔가 네. 꾸준히 내는 거 있긴 있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보다는 낮아요. 예, 당협위원장도 그보다 좀 그러겠죠, 낮고. 그러겠죠. 그리고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대선 후보 되면 네. 35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당비를 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참 그 경선하게 되면 그 공탁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양수 사무총장 발표를 보니까 1차 경선 참여자한테 얼마 받고 그쵸, 2차 경선 4인 되면 얼마 받고 하는데 이게 총. 최종 공탁금이 3억 이하거든요. 그렇죠. 최종 3억 안 넘게 그럼 하겠다. 끝까지 가면 3억 낸다는 그치, 다 뜻이에요. 낸다.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못해. 못해요, 이거. 네. 그러니까 1차 경선 참여하고 싶으면 그거 한 5천만 원 좀 될 거 5, 같고 6천 낼 거예요, 5, 6천 아마. 되고 네. 2차 경선 가려면 이제 한 한 1억 1억 5천 내야 되죠. 1억 5천 내고 이제 최종 후보 되면 최종 또 되면. 뭐 특별 당비로 뭐 그렇죠. 한 1억 내야 되고 해서 한 네, 3억 내야 그럴 될 겁니다. 거예요. 네네. 네, 대선 후보가. 근데 그걸 이제 자기 돈으로 내기보다는 네. 지지세가 있는 분들은 그죠. 펀드를 만들고 맞아요. 뭐 후원회를 후원. 만들면 네, 후원금으로 뭐 이렇게 충당하게 돼 있죠, 보통은.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초반에 너무 이 뜨거운 이야기 했는데 지금 한비님 댓글
네. 위드훈이도 당원 가입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두 가입해서 1차에서 떨어뜨립시다. 그러니까 이게 천원 낭비. 네. 여러분 3개월 책임 당원이 아닌 분들, 중간에 열받아서 지난 전대 때 내가 탈당했다는 분들, 네. 뭐 당비 끊었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아마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될 겁니다. 후보 등록 공고와 동시에 이제 후보 등록 마감되면 보통 마감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기준으로 아마 1년 사이에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낸 분들이 이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꼭 주말 사이에 당원 가입하시고 1,000원 바로 이거 자동 결제를 예를 들면 25일로 해두면 네. 당원 가입했는데 1,000원이 안 빠져나가서 투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 당원 가입하시면서 가입 동시에 1,000원만 일단 내세요. 저기 나오네요. 즉시 결제로. 지금 우리 PD님이 아주 센스 있게 당원 가입 홈페이지 띄워주고 계신데, 네. 네. 그렇게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수 우파들은 무조건 당원 가입합시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당원 가입하자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로 탄핵을 찬성한 인간들을 경선에서 찍어내기 위해서 1,000원의 당원 가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했던 얘기 중에 지금은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데 가장 황당했던, 최근에 들었던 황당했던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겠다. 위헌 정당 해산 위헌 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산시켜버리겠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거 정말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그게 왜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거냐면요. 중국과 북한이 그런 식이에요. 거기 일당 체제입니다. 일당 체제고 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요, 모든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모든 어떤 권한이나 행정권의 최상위에 있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뭐 조선인민노동당이 모든 걸 다 실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야당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은연중에 드러낸 게 아니었겠느냐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민주당도 알 겁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항상 지지율이 40%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이 또 한 30%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중도층과 보수가 항상 50에서 55, 60 이 사이가 항상 고정적으로 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의 어떤 민심과 세계관을 어떻게 한쪽 야당의 좌파 세력들이 다 짓밟고 무시하고 배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상황에서 따라서 아마도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 실제로 일당 체제 만들겠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 그러니까 일당 체제를 가능하면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입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정말 숙주처럼 기생충을 막 퍼뜨리고 있고 행정부마저 이재명 손에 넘어간다면 말도 안 되는 법안들 거부권 행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나라를 지켜왔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이 제2요구권이 아니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무수히 통과돼요. 쟤네 그냥 대놓고 이재명 종신법 이런 거 통과시킬지도 몰라요. 가능하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함상훈을 임명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에 하나 끔찍하지만 이재명이 그 두 자리를 임명한다고 하면 마은혁 1, 2, 3가 일단 돌격대장 하는 거예요. 현재 9명 중에 3명이 마은혁 같은 인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에서 이재명 연임 뭐 이런 걸 통과시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지금 그때 헌법 개헌 얘기하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했던 개헌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성 개헌이라는 말을 해요. 네. 여러분 기사 검색해보면 연성 개헌이라는 말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말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헌을 쉽게 하자는 거예요. 경성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 절차를 빡빡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한 번에 그리고 많이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 그러면 절차를 빡빡하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절차를 아주 빡빡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걸 경성 개헌이라고 그러고 연성 개헌은 뭐냐? 200명을 예를 들면 150명 가지고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개헌을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그렇죠. 연성개헌이에요. 그게 네. 연성개헌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연성개헌 그 말을 얘기한 거고 경성개헌이라는 것은 절차가 빡빡한 대신에 이거는 권력에 대한 분권개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연성개헌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좌파가 원하는 개헌을 빨리빨리 절차를 앞당겨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연성개헌이에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어떻게 되죠? 170석이 넘습니다. 자기들끼리 개헌하고 그렇죠. 붙이고 방식
그렇죠. 북치고 잠수 당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150명 현재는 200명이 넘어야 개헌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투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50명 가지고 만약에 개헌을 가능하다면 이 민주당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다 개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투표 선전선동 붙여가지고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집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이런 식이에요. 나치가 정권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군인이나 총칼 이런 거 아닙니다. 투표로 정권을 잡았어요. 선전성동을 아주 교묘하게 잘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나치의 모델을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는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국힘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개헌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150명 가지고도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 그의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장기 집권을 노리는 거다. 이거를 우리 다 같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네,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막아서야 하는 네, 그런 절박함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더더욱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당원 가입을 하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1,000원을 내서 네, 투표권을 얻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준우 대변인님이 예전에 전당대회 때 원희룡 전 장관 캠프에 있었잖아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저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최근에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정말 조용히 진정성 있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랜 기간 봉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현장 점검하러 간 한덕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원희룡 장관을 보고 왈칵 부둥켜 안고 고생한다 하는 영상도 화제가 됐죠.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이 어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말 책임이 큰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서 더 성찰하고 낮은 자세 보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불출마 선언에 담긴 뜻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요, 그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할 때 그때 같이 대선 경쟁했었죠. 네. 대선 경쟁을 하고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에서 이제 정책 총괄을 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웠던 공식적인 공약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사실은 원희룡 그 정책본부장의 손에서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때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대하거나 하든가 또는 이제 좀 머뭇거리는 거 있으면요. 원희룡 장관이 아주 세게 얘기를 했대요. 당당하게.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원인을 믿고 한번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 신뢰관계가 굉장히 두꺼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나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마음을 갖고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결국은 탄핵을 막아내지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희룡 장관도 책임을 좀 지겠다. 어쨌든 보수 우파가 스스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요즘 책임지는 정치 찾기 참 힘든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의 역할은 그러면 난 무엇이냐? 그냥 책임진다 하면서 그냥 뭐 말만 하고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후보가 정해진다 그러면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참여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로 또 한 번 몸을 불사르면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아쉬우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좀 먼저 희생하는 저 모습이 또 귀감이 되기도 하고 대선이라는 게 안 해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의 주요 최종 4인 안에 들었던 후보였고 정책본부장으로 대선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후보가 결정되면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인물이긴 합니다. 여기저기서 원장을 데리고 가려고 난리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다른 후보 제가 캠프들이 구체적인 말은 못하지만 벌써부터 원장을 잡아라. W를 잡으면 이제 기세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출마를 안 하는 후보들, 출마를 안 하는 주요 정치인 중에서는 함께 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실 유일한 것 같아요. 가장 데리고 왔을 때 여기저기서든지 간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 잘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도움이 되면 저쪽은 또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인데 원장은 어느 누구한테든 가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근데 아마 굉장히 최종 4인 정해지기 전에는 섣불리 안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굳이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고. 아시겠지만 아마 최종적 후보 정기 전까지는 원장관이 마음으로 응원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이 아우. 지난 전당대회에서 네. 한동훈과 맞서 싸우면서 했던 말이 네. 다 맞아요. 그대로야. 이러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었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정말, 당 정말. 분열된다. 보수 분열된다. 말이 그대로 됐어. 네. 그러니까 원인이 옳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원희룡 장관과 나경원 의원의 행보에 상당한 의미나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보면. 예. 네. 원인이 옳았다. 그때 그런 말 할 거라고 예고를 미리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참. 근데 진짜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은혜를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한두 명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희룡 장관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 끝까지 의리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가 원희룡과 나경원 같은 사람을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 그래야만 다음번에도 용기 내서 누군가 한동훈과 싸운다. 한동훈 같은 배신자들이 득세할 때 용기 내서 싸운다. 근데 그때 바른 말 하면서 결과가 안 좋았는데 뒤에서도 기억 안 해주고 잊어버리면 누가 배신자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마를 하나 안 하나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 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비 납부 뭐 자동 이체 일자를 당기시던가 아니면은 그 바로 납부하고 싶으면 여러분 당에다 전화 거시면 됩니다. 내가 방금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는데 당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금 먼저 납부하고 싶다. 자동 이체 별개로 내 거 먼저 가져가라라고 하면 당에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대선 선거인단 모집 전에 내가 빠르게 돈을 내고 싶다, 당비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당에서 안내하고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준호 대변인님 마지막으로는 긴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경제는요 포퓰리즘이고 정치는 보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의 절대 과반수가 차지하고 있는 우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또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우파 정권이 나를 잡아야 됩니다. 날 다시 이끌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마음이 복잡하고 또 뭐 머리도 약간 어지러울 수 있는데 정신줄로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면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잘 모를 때는 아시아투데이 보면서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가 이제 후보 등록 시작되죠. 그러고 나면 경선에 집중해 주시고요. 모두 후보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정해지면 우리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이재명 뭉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탄핵 국면부터 현재까지 가장 정확하게 우리 보수적인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해주고 있는 언론이 바로 아시아투데이입니다. 아시아투데이 TV에도 다시금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종이신문,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나라를 지키는데, 그리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장혜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만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